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하나 시스템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리밸런싱 되는 날 있죠. 30일. 이 리밸런싱 되는 날 비중을 축소하셔야 돼요. 이 전에. 왜냐면 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급을 보면, 자, 봐봐요. 최근 수급 보면 어때요? 이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다가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우리가 상승할 때 보면 조정받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하고요.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금 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상승 탄력이 언제까지 나올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MSCI에 딱 편입이 되면은 그 리밸런싱이 5월 30일에 돼요. 그럼 이때 동시호가 때 리밸런싱 되는 물량들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동시호가 때 거래가 막 100만 주, 막 150만 주 이렇게 터져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리밸런싱 됐으니까 앞으로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리밸런싱이 되기 전에 미리 들어와 주는 물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러한 물량들이 들어오는 걸 텐데 우리가 지금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고 아무래도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확실히 시스템은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 쪽이나 조선 쪽이나 어쨌건 필리조선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방산 쪽은 레이더 시스템에 관련된 이 전략 지휘 체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단기 고점을 찍는 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단기 고점. 왜냐면 우리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43,000원까지 올라갔으나 조정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3만원까지 나와요. 그죠? 43,000원, 3만원. 이거 얼마? 마이너스 30%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10억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3억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이러한 구간을 한 번 정도는 피해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구간대가 5만원 근처에서 그러한 구간들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래량이 나오거나 상승에 대한 탄력이 한번 강하게 나왔을 때 비중에 대한 축소를 하고 또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 상승 후에 또 눌림목 구간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눌림목 구간의 중기적인 추세 부분이나 중기적인 추세를 이탈하고 주봉상 중요한 이런 구간, 이러한 이평선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 고점 대비해서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충분히 또 내려갈 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라는 특징을 좀 잘 고려를 했을 때 어때요? 항상 슈팅하고 다시 한번 눌렸다 가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장기적인 흐름에선 하나 시스템 좋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MSCI 편입이 되면서 리밸런싱 자금들이 미리미리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5월 30일 이후에 리밸런싱이 되게 되면 단기 고점을 좀 찍을 수가 있다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들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은 여러분 자유인데 그래도 제가 하나 시스템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는 찍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눌림목 구간,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 나올 수 있으니 단기 고점 생각을 하고 눌림목 기다리자. 지금도 마찬가지요. 최근에도 하나 시스템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또 눌림목 기다리셔야 된다. 잘 생각해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주식이 있어요? 크게 가는 주식 중에 없어요. 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금액이 원체 크고 하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알아서 잘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겠지만 대부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많게는 뭐 2천만 원 정도 사는 시스템 투자를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여러분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30%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 거거든요. 내가 3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3만 원에. 그리고 5만 원까지 갔어요. 그죠? 그럼 내가 1000만 원 넣어놨으면 플러스 700만 원일 거 아니야. 그죠? 1000만 원 70% 정도 올랐으니까 5만 1000원 가면 플러스 700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주가가 여기 30% 조정받아 3만 5천 원까지 내려왔다고 쳐봐요. 그럼 나 몇 프로 수익이 17% 수익 170만 원 수익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 700이었다가 플러스 170이 됐어.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 이거라도 건져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야. 계속 내려오다 보면. 그럼 팔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올라갔을 때 다 파는 게 아니에요. 2분의 1 정도만 팔고 내려오면 또 매수하자. 또는 3분의 1만 팔고 내려오면 또 매수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위쪽에서 좀 팔아놔야지 매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여기서 한 번에 팔아서 큰 수익 챙겨야지 하면 오래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분할 익절 후에 내려오면 분할 익절한 것도 사자. 저는 개인적으로 2분의 1 비중 덜어내는 걸 굉장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나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들 신경 한번 써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시스템 움직임 굉장히 좋고 한데 아무래도 MSCI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시스템의 지금 주가를 좀 지탱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단기 상승 탄력 나오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대응을 한번 정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져가야 되는 종목은 쭉 끌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쭉 끌고 가자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매도 안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면 대응을 할 건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계속 끌고 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MSCI에 대한 리밸런싱 이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도 우리가 과거에 MSCI 편입되고 나서 흐름을 보면 편입 기대감에 상승을 했지만 기대감을 뱉어낸 이후에 편입이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편입이 되고 나서 주가가 하락 흐름을 탔습니다. 물론 머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꺾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항상 MSCI 편입되고 나면 흐름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하나 좀 고르자면 HD 현대 잠시만요. 일렉트릭 이 친구가 좀 좋았죠. MSCI 편입되고 얘가 좀 좋긴 했으면 더 좋았어요. 편입되고도. 근데 그 중에 뭐야? 한 번에 조정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정은. 얘가 정확히 언제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6조에서 7조였으니까 지금 가격의 절반 18만 원 구간 정도 아마 여기서 아마 MSCI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을 거고 아마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한번 뱉어내는 구간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간 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마찬가지 현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얘도 보면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을 보게 되면 37만 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22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우리가 이걸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빠지는 구간 얼마요? 마이너스 40% 정도 밀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이 정말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제가 고민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어디서 매도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좀만 팔아라 이거예요. 좀만 팔아라.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만 매도해서 수익 챙겨놓고 눌리면 다시 잡자. 이 말씀 드릴 거니까 5만원 구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구간 그래도 조금 더 비싸게 매도 타이밍 잡고 싶다라고 분명 여러분 지금 걱정하시고 뭐예요? 더 가긴 더 갈 것 같은데 어디서 팔지잖아요. 제가 해답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비중 덜어놓고 눌리면 또 사자. 그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저와 함께 대응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텔레그램방 인원도 꽤 많이 있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내가 하나 시스템 매도 타이밍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시스템이라고 남겨주시면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하나 시스템 한 번 정도 언급을 드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42,000원 구간 밀리면 2분의 1 이상 익절해야 된다 라는 거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과적으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내려가든 올라가든 익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5만원 구간대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아직 이상 없으니 보유하고 5월 31일 MSCI 리밸런싱 전에 매도하겠다. 또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같이 좀 잡아 드릴 테니까 매도 타이밍 궁금하거나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010-9201-6329로 간단하게 시스템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유보율이 11,000% 넘어가는 종목들 3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유보율이 많아야지 무상증자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무상증자 관련된 또 무상증자 종목들까지
공유를 드릴 거고, 여기는 1번, 2번 종목은 텔레그램 방에 다 공유가 되어 있고요. 3번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히든으로 준비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 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